네, 안녕하세요. 머니맨 김수경입니다. 이 부동산 투자 성공의 핵심 비법도 바로 이 트렌드를 잘 읽어내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이 트렌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 방향도 잘 읽어야 될 것 같고요. 개발의 축에 변화되는 흐름, 그리고 경제 변동 여건, 그리고 사회적인 여건까지 이 모든 것을 다 고려를 해서 미래 가치가 높은 곳으로 아마 자금이 이동이 될 겁니다. 발로 뛰고 열심히 부지런히 공부를 해야 좀 이 트렌드를 읽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장을 누비고 있는 전문가들과 함께 오늘도 부동산 투자 비법 그리고 트렌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편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Just put the money in the bag. Just put the money in the bag. You got the money in the bag. Yeah, we got that money in the bag. Come on. 네, 부동산 편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저희 SNS, 전화, 유튜브 그리고 게시판 다 열어놓고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오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전화 문의 주세요. 서울전화 02-2128-8569번입니다. 2128-856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SNS는 24시간 열려있는 거 알고 계시죠? 아래에 주소가 나오고 있는데요. 쪽지나 게시글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의 궁금한 부분들 저희가 시원하게 해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불금을 함께해 주실 남자세요. 이루한 개발의 이동규 전문가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 또 어떻게 네. 지내셨어요? 매번 항상 똑같이 잘 지내고 있고요. 네. 이제 저희가 6월 이제 네. 하반기로 본격적으로 돌입되기 시작하잖아요. 넘어가죠.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세미나 이제 오프라인으로 이제 만나는 시간도 아마 주 3회로 좀 늘리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준비한다고 이제 좀 더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와, 3번이나 일주일에 세미나 네네. 현장 가시려면 더 체력을 기르셔야 되겠고 많이 바빠지실 것 같은데 네네. 이제 진짜 무더운 또 여름이 시작이 되잖아요. 맞습니다. 네. 전문가님 여름 좋아하세요? 저는 네. 개인적으로 여름은 좋아하진 않고요. 네. 여름 휴가만 좋아하는 편이라서요. 그러네요. 여름 네네. 안에 또 휴가가 껴있기 때문에. 네네. 네, 이렇게 저희가 생활 속에서 그냥 즐거움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서 열심히 또 부지런히 움직여서 재테크 수익을 쌓아 올려 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도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희랑 함께 논의해 보시면서 또 좋은 해결책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부동산 투자 관련된 팁도 오늘 많이 준비했고요. 또 2019년 상반기 부동산 트렌드 읽어드릴 예정이니까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세미나부터 저희가 안내 조금 도와드릴게요. 네, 6월 4일입니다. 화요일에는 부산 백스코 제1 전시장에서 찾아뵐 예정이고요. 오후 1시 반부터 세미나 진행이 됩니다. 6월 6일에 바로 그 이튿날은 목요일 김해로 넘어가는데요. 아이스케어 호텔 2층에서 열립니다. 1시 반부터 4시까지 진행이 되지만 그 이후에도 저희가 개별적인 상담 문의 도와드리니까요. 시간 지난 이후에도 찾아오시면 또 만나실 수 있습니다. 세미나장 많이 밝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저희 얘기 조금 나눠볼게요. 주제를 네네. 어떤 거를 오늘은 잡아오셨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시간이 좀 많이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첫 출연한 것도 올해 그 상반기 초에 첫 시간을 가지게 되면서 지금 이제 지금 하반기로 넘어가는 이제 분기점이 왔는데 네. 표면적으로는 상반기 초와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이 좀 같아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내부적으로 들어갔을 때에는 어느 정도 좀 차이점이 있고 좀 판단을 해봐야 되는 시기가 왔다라고 볼 수 네.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복귀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19년도 부동산 시장을 한 번 더 점검해보는 시간 네. 가져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사실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언제부터 정말 부동산 시장이 많이 힘들었지 하면은 아마 네. 9월달, 그쵸? 맞습니다. 9월달 이후에 굉장히 곤욕을 치르셨을 거고. 네, 네. 그리고 사실 올해 초까지도 크게 별반 다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지금하고 또 생각해보면은 그래, 연초보다는 조금 나아진 것 같은 느낌을 받긴 하거든요. 네, 네, 어떻게 네. 좀 반출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그 부동산 시장을 18년도 하반기, 그러니까 18년도 하반기와 그리고 19년도 상반기를 좀 같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18년도나 19년도 상반기 초, 그러니까 이 시기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떤 그 부동산 시장들의 참여자들이나 아니면 투자자들이 거의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시각을 바라보는 어떤 자세가 거의 같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이때 이 시기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대장 아파트들의 조정,
그러니까 조정으로 인해서 급매가 나오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19년도로 본격적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거래량 자체가 거의 드라마틱하게 급감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뭐 10년 주기설이나 아니면 그 폭락설도 많이 나오게 됐었고요. 근데 지금 현재 시장을 조금 다시 되돌아보게 됐을 때는 현재 시장이나 아니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아파트 시장을 다뤘을 때를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18년도 하반기와 19년도 상반기 초에 그때 그 시기로 지금을 연계 짓는다면 당연히 현재 시점에서는 하락하는 게 당연한 얘기긴 합니다만은, 그때 분명히 아니다. 이제 거기서 방어막 역할을 해줄 게 임대사업자나 혹은 지금 증여가 증가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양도소득세로 중과됐기 때문에 이게 고스란히 매도 물량을 묶어놓은 거죠. 그렇게 되면서 하락을 보기는 좀 어려웠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어떤 그 중저가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거의 오른 것이 더 많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일부 이제 조정기나 휴식기를 맞이했던 대장 재건축 아파트들 같은 경우도 거의 회복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때 이 시기로 지금 그 시기를 다시 돌아본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일부적인 그냥 그러니까 조정과 휴식기를 맞이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때 이 시기에 나오는 매물들 자체가 거의 1가구 1주택자들이나 아니면 한시적 1가구 2주택자들, 그리고 어떤 갭 투자자들에 의한 매물이었기 때문에 그게 곧 심리학자에 의한 매물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18년도 하반기, 19년도 상반기 초와 지금 현재 시장에 가장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차이점이 어떤 하락과 그리고 그 상승, 그러니까 이 두 저울 간의 18년도 하반기와 19년도 상반기 초에는 하락에 대한 폭이 좀 더 컸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지금 현재에는 어떤 상승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이게 하락과 상승의 두 저울 간의 팽팽한 줄달리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금 현재 좀 상승으로 가고 있는 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 두 차이점으로 좀 크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저희가 한마디로 최악은 벗어났다. 네, 이 네네. 정도로 읽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조정 기간이 더 길어질 거라는 최악의 상황일 때는 그런 네. 비관론도 있었는데, 그래도 지금 하반기 돌아서기 직전에 이런 변화 흐름들을 저희가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다라는 거는 또 맞습니다. 긍정적인 변화의 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조금 냉기가 사라지고 있는 그 이유나 좀 배경 같은 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그 배경이나 이유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의문점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제 최근에는 논란이 됐던 네. 화폐 개혁이나 아. 아니면 지금 현재 시장 참여자들이 바라보는 어떤 경기 판단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그럼요. 네.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불확실성 해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계속해서 어떤 그 파리 정책 이후로 계속해서 지금 9.13 대책까지, 그러니까 수많은 정책이 나왔는데 정책이 나온 이후에 이 정책을 토대로 내가 그 차후의 시장을 판단하거나 분석은 해볼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 정책을 토대로 판단하고 분석을 하고 이게 투자로 갔을 때 또 한 번 그 뒤에 극심한 정책이 나오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때 어떤 불확실성에 대한 정책으로 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뭐 임대사업자나 아니면 재초안, 그리고 대출 규제나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었는데, 이건 사실 그러니까 매도나 매수나 거래에 대한 규제였죠. 그런데 지금 현재 시장 참여자들이 바라보는 거의 마지막 카드의 극심한 수준 높은 정책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보유세나 혹은 공시지가입니다. 그러니까 거래를 해도, 그리고 보유를 해도 세금 피해갈 수 없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불확실성을 해소시켜 준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 참여자들이 판단했을 때, 지금은 어떤 그 이후에는 정책이 나온다고 해도 극심한 정책은 나오지 않을 것이며 지금보다 강한 정책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정책이 나온다고 해도 충분히 방어할 수 있고 어느 정도 길은 열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불확실성과 악재를 좀 구분을 인지하는 투자자들의 유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의 많은 정책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어차피 정책이 극심한 정책이 있었긴 합니다만은 이게 앞으로 정책으로서는 사실 좀 안개 속이었습니다. 근데 이 안개가 어느 정도 짙어졌고 물론 이제 어떤 높은 산이나 장애물이 있긴 합니다만은 어느 정도의 지금 길은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의해서 지금 시장의 참여자들이 일부 좀 유입이 됐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악재하고 불확실성 확실히 다른 개념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신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네네.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저희가 지나온 길보다는 사실 올해가 앞으로 걸어가야 될 길이 조금 더 많이 남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남은 하반기를 조금 더 전망해보는 작업이 중요할 것 같은데 저희 조금 더 숨을 여유 있게 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제가 항상 강조드린 것 중에 하나가 네. 금매 부분을 좀 맞아요. 금매물 많이 강조드렸었고요. 나왔잖아요, 상반기에. 근데 지금은 아마 지금 6월 이후부터는 금매를 조금 찾기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금매를 강조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네. 보유세나 공시지가에 의해서 강조드렸는데 아직까지 보유로 돌아선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보유세가 나온다고 해도 네. 계속해서 보유한다는 의지가 강한 투자자들이고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미 금매로 나가실 분들이 좀 유출됐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금매는 좀 찾기가 힘들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 좀 대외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지금 현재 뭐 이슈화가 되고 있는 뭐 무역 전쟁이나 아니면 뭐 G20 정상회담도 지나봐야 알겠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추가적으로 뭐 브렉시트나 사실 이게 어떤 세계의 경제는 사실 그렇게 원활하게 잘 돌아가거나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닌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 경기 자체가 지금 이미 3% 이상 이하대로 떨어졌고 그러니까 2.5% 정도가 되는데 그러니까 세계 경기나 혹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경기가 좋지 않은 반면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라는 편을 봤을 때에는 그러니까 매도 물량으로 인해서 지금 어떤 강한 하락은 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최근 한 5년에서 6년 동안은 그래도 경기가 나쁘지는 않은 시장이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현재의 시중에 유동하는 자금들이 1,000조에 육박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자금이 어디로 갈 것인가라는 의문점과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어떤 OECD나 아니면 IMF 그리고 KDI 여러 기관들에서 우리나라에 권고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통화량 완화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지켜봐야 되긴 하긴 합니다만은 지금 현재까지 2000년도 이후로 계속해서 통화량이 늘고 있고 그리고 시중에 어떤 자금 자체가 1,000조에 육박하고요. 그러니까 화폐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이 자금들이 어디로 갈 것인가라는 의문점을 뒀을 때 이건 우리가 지난 시간을 겪어봐서 알겠지만은 이건 고스란히 부동산으로 스며든다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이런 자금의 유동성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서울시장이 어떤 부동산이 걸어가는 길이 어떤 재건축 재개발의 일몰제로 인한 어떤 공급 감소라든지 그리고 18년도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우리가 인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거의 인허가 물량이나 공급 물량 자체가 급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봤을 때는 매도 물량이 묶여 있는 상태에서 시중에 어떤 자금이 충분히 언제라도 투입될 수 있는 자금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 상태 그리고 거기에 대비해서 서울의 공급량 자체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태로 봤을 때는 하반기도 어떤 꾸준한 우상향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떤 부동산 시장의 호황기처럼 폭등은 없습니다만은 이게 꾸준한 어떤 우상향을 그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전망은 그래도 좀 밝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금통위가 있었잖아요. 네, 네네네. 약간 열어두고 있는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뉘앙스가 금리 인하가. 맞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조금 더 활력이 붙을까요? 시장에? 지금 일단은 일부 소수 측면에서 나오는 얘기고요. 그리고 네. 지금 작년 같은 경우도 미국이 금리를 3번에서 4번 정도 올리겠다라고 네. 좀 자신감을 보였습니다만은 아니요, 그러지 않아 지금 보류된 몇 번이 부분들이 있고요. 녹록지가 않아서. 어떤 미국의 금리와 지금 우리나라의 금리로 대비해 봤을 때 사실 금리를 올릴 수는 없는 상태. 그리고 그럼요. 반대로 네.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내릴 수도 없는 상태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네네네. 맞아요. 네. 당분간은 이 시장이 좀 보합세로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근데 다만 금리를 떠나서 지금 부동산 시장이나 어떤 통화량 같은 경우로 봤을 때
부동산을 투자나 아니면 상승을 기대하는 투자자들보다는 어떤 화폐 가치에 대비하는 실물 가치로 이동하는 투자자들이 더 많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실물 가치의 대표적인 주제 부동산. 그렇죠. 네네. 지금 주식 같은 경우도 어떤 사실 뚜렷한 길은 잡을 수 없는 부분들도 좀 어렵죠. 존재하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게 조금이라도 반응이 오는 뭐 재건축에 이슈가 있다라든지 네. 아니면 예태 면제 이슈가 있다라든지 이런 이슈가 있는 쪽으로는 그 자금이 스며들 수밖에 없는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지난 시간에 어떤 폭등은 아니더라도 꾸준히 좀 우상향을 하고 있지 네.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대기 자금이 굉장히 풍부하다고 네, 들었는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주식으로 가는지 뭐 부동산으로 가는지 뭐 땅으로 가는지 저희가 파악은 안 되고 있는데 조금 더 명확하게 그 자금들이 이동이 되는 흐름을 저희가 네, 쫓아가 봐야 될 좀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하반기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네. 지금 그러니까 상반기 초와 그리고 지금 이제 하반기로 넘어가는 분기점에서 주택이나 부동산을 놓아버리시는 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그 흐름을 못 따라가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 부동산을 투자했을 때는 다시금 그 흐름을 따라가게 됐을 때 그때는 내가 놓쳤던 흐름 구간부터 다시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남들은 걸어갈 때 나 혼자 뛰어가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시장 자체도 지금은 예전처럼 이제 사서 오르면 팔고 그런 시장은 지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시장으로 바라보는 방향도 아니고 어떤 시장의 흐름 자체로 정확하게 잡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어떤 투자의 여력을 떠나서 부동산의 흐름 자체는 좀 잡고 있지 않아야 될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조정 없는 상승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일시적인 조정 구간에 이 시장에서 벗어나게 돼버리면 그만큼 쫓아오는데 더 많은 시간과 수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네. 같이 좀 참고 인내를 하게 되면서 계속된 투자 기회를 찾아보자 이렇게 저희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저희 살펴보고 오늘 대기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전화 많이 주셔가지고 상담 기회 많이 드릴게요. 지금도 가능합니다. 전화, SNS 그리고 뭐 아자아자 게시판 그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그 밑에 글 남겨주셔도 되는데요. 서울 전화 02-2128-8569번입니다. 전화 많이 주세요. 네, 잠시 후에 바로 상담 들어가겠습니다. 당신이 부자가 되는 시간 머니맨. 어려운 부동산 궁금증 이제는 머니맨과 함께하세요. 24시간 무료 부동산 상담 신청 방법. 첫 번째. 02-2128-8569번으로 전화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두 번째, 게시판 참여도 가능합니다. 토마토TV 홈페이지 tv.이토마토.com에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부동산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이제는 머니맨에 문의 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오늘도 저희의 도움을 요청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또 어떤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 오늘 저희 만나게 될지 한 분씩 차례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반갑습니다. 점,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점 궁금하세요? 예. 평택에 네. 상가주택을 한 16년 보유하고 있었거든요. 오래 가지고 계셨어요? 예. 네. 근데 신도시가 생기니까 이거를 매도해야 될래나 더 보유해야 될래나 네. 그게 묻고 싶었어요. 지금 여기에 계속 거주를 하고 계신 상태세요, 시청자님? 평수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한 68평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보유하고 계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예. 저희 정확하게 주소 조금 불러주세요, 시청자님. 평택시 네. 서정로 네. 819-7번지. 알겠습니다. 이거 지금 매도 타임인가 향후 전망 궁금하신 거죠? 예.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예. 네, 역시나 또 신도시 관련해서 조금 네네. 불안감을 느끼시는 저희 시청자분이신 것 같은데 어떨까요? 그냥 계속 가지고 가는 게 좋을까요? 한번 조금 털어 옮겨보는 것도 괜찮을까요? 지금 그 거주 목적으로 여기를 보유하고 계신 건가요, 시청자님? 예, 거주하고 있어요. 평수가 얼마나 된다고 하셨죠? 68평? 68평이요. 네. 68평이 지금 일단 그 위치적인 것부터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가 이제 그 상권 거리지 않습니까? 상권 거리. 예. 그러니까 송탄 출장소에서 나오는 상권 거리고 예. 그 옆으로는 이제 그 고덕 신도시가 있고요. 예. 근데 지금 그 고덕 신도시가 들어오고
삼성전자가 들어오고 그리고 그 위쪽은 LG전자가 들어오고 있죠. 예, 예. 근데 여러 호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걸 좀 사실 원래 평택 시장에서 소사벌과 비교했을 때는 조금 상권 수준이 좀 낮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예. 고덕의 삼성전자와 그리고 LG전자의 두 접근성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이름을 날릴 만한 상권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택 시장 내에서. 예. 그러니까 상권지다 하면 여기다라고 하는 상권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굵직한 호재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여기에 토지 가격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많이 안 오르셨나요? 좀 올랐어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지금 고덕으로 인한 어떤 신도시들이나 아니면 LG전자에 의한 신도시들이 본격적으로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이 상권지가 자리 잡기 전까지는 꾸준히 오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근데 이 두 구간의 어떤 상권지가 자리 잡을 때까지는 그래도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거고요. 예. 그러니까 뭐 1, 2년이나 2, 3년 만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예. 한 5년에서 6년까지는 꾸준히 보유하셔도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거기서 이제 거주의 목적도 같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두 마리의 토끼를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만약 매도 시점이 온다라고 해서 매도를 한다고 해도 지금 여기 상권에서 이렇게 골목으로 출입한 이후에 이제 시청자님이 보유하신 매물이 있는데 여기는 매도를 할 때에는 좀 유리한 게 여기 옆에 같이 좀 통으로 협의한 후에 매도를 하는 게 좀 더 유리할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옆에 건물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매도를 하는 게 좀 유리하고 그 매도 시점을 잡는다면 고덕이나 혹은 LG전자의 어떤 상권지, 그러니까 새로운 상권지가 나타나기 이전까지는 좀 보유의 의견을 드리기 때문에 지금 한 차후 5년에서 6년간은 아무 걱정 없이 그냥 보유를 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요. 네, 시청자님 일단 거주로도 손색이 없는 상태이신 것 같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투자 메리트까지 있네요. 들어보니까. 네, 아니, 더 올라갈 것 신도시가 같아요. 네. 생기니까 글로 옮겨야 되려나 싶어갖고요. 아니네요. 지금 상권이 더 들어서게 되면 값어치가 더 올라갈 거라고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조금 주변을 더 지켜보시면서 타이밍을 조금 더 길게 호흡을 보시면은 더 높은 가치를 이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시청자님 참고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평택을 살펴봤는데 항상 저희가 상담을 도와드리다 보면 저희가 다 도와드렸던 조언들이에요. 그렇죠? 네네. 아직 맞습니다. 상권이 형성되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네네. 그걸 기다려야지만 조금 더 좋아지네요. 환경이 나중에 사람들이 더 몰려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지금 네. 평택 같은 경우는 고덕 신도시가 거의 대장 주거지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상권의 활동이 네. 아주 원활하게 이제. 이루어지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좀 걸리고요. 음, 원활하게 이루어진다고 해도 네. 사실 상권 자체가 잘 이루어지려면 20대나 아니면 30대 소비 인구가 많이 들어와야죠. 네네. 네. 소비 인구들이나 아니면 어떤 소위 말해서 이제 한랑가들이 아하. 좀 들어와줘야 되는데 네. 반대로 생각하면 그 대장의 주거 역할을 맡고 있는 고덕에서 그런 한랑가들이 들어오는 건 원하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럼 그런 테마의 상권지는 오히려 밖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이 지금 여기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5년에서 6년까지는 좀 보유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 네, 있습니다. 그럼 그때 조금 시끄러워지면은 파시고 그래서 네네네. 다시 올라갈 것 같고 하니까 그 정도로 여유 있게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긍정적인 진단 받아봤습니다. 저희 다음 시청자님 한 연결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연결되셨습니다.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점 저희 도와드릴까요? 예, 의정부에 네. 그 집을 2008년도에 매입을 했거든요. 한 11년 되셨어요? 예, 예. 근데 매입가부터 많이 손해보고 있는 상태라. 떨어졌어요. 예, 예, 그래서 예. 최대한 그 손실을 덜 보는 상태에서 네. 좀 매도를 했으면 싶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나 해서요. 의정부 어디세요? 시청자님 주소 좀 자세하게 불러주세요. 예, 의정부시 신곡동 네. 767-1 네. 삼성 레미안 지능 아파트. 그래요. 이거가 예.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까, 시청자님? 사실 때보다? 예, 제가 한 아이고. 4억 정도에 샀는데 네. 지금 한 5, 6천 이상 떨어진 것 같아요. 아이고, 속상하시겠어요. 그렇죠? 네, 마음고생 많이 했어요. 그러게요. 평형대는 얼마나 되세요?
예? 몇 평형이세요? 38평 정도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시청자님 조금 잘 들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가격 반등의 예. 요인이 있는지 저희가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예. 네. 빠진다니 너무 속상하죠. 사실 올라가도 부족할 판국인데, 네네네. 네. 어떻게 네. 해야 되나 지금 더 떨어질까 그게 가장 걱정이신 것 같아요. 지금 그 실거주를 하고 계신가요, 시청자님? 아니요, 지금 전세 놓고 있어요. 아, 지금 세를 주고 계신가요? 예. 그러면 지금 그 여기가 지금 매수를 하셨을 때보다 좀 빠졌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이유? 그러니까 여기가 빠진 이유. 주변에 새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빠진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변에 공급 물량들이 있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여기 아파트의 특징이 중형 그러니까 초소형 평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거의 그 대형에 가까운 평수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예. 일반 투자자들이나 실수요자들이 쉽게 접근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동산의 가격이 오르려면 실수요자든 아니면 투자자든 그 이제 계층의 인구들이 좀 접근을 해줘야 되는데 예. 이게 어떤 평수의 문제로 좀 접근을 하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근데 지금 현재는 그래도 호재라고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GTX나 아니면 저기 밀락지구의 7호선 연장이 있죠. 예. 그러니까 그래도 아무래도 이런 호재가 들어오게 됐을 때는 그 교통 호재와 직접적으로 붙어 있지 않고 영향은 받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간접적으로 일부 영향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예. 그러니까 GTX나 아니면은 7호선이 연장되고 나면 어떤 주거의 그 환경 자체가 한번 바뀔 거란 말입니다. 예. 근데 그렇게 됐을 때에 여기서 또 한 번 반전을 줄 수 있는 게 밀락지구도 지금 공급량이 꾸준히 나오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이제 상기 신도시를 발표한 게 왕숙지구. 그리고 그 밑으로 다산이나 진접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투자자들이나 실수요자들 입장에서 충분히 지금 의정부로 유입되지 않아도 다른 선택지가 많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매도 시기를 잡자면 GTX나 7호선이 본격적으로 착공하고 시각적으로 윤곽이 좀 뛰기 시작하면 이때에는 그래도 투자자들이 좀 유입될 수는 있습니다. 아, 예. 네네. 그러니까 이 시기가 넘어가면 지금과 똑같은 현상이 한 번 더 재현되기 때문에 예. 이 시기에 한번 매도를 해보는 거를 저는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GTS나 7호선이 이제 착공 들어갈 때요. 네네네. 아, 어떤 시각적으로 좀 윤곽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사업 자체가 좀 움직인다라는 거를 이제 참여자들이 인지하기 시작하면 예. 어느 정도 이제 투자자들이 좀 유입되기 때문에 그때 예. 그 시기에 매도를 하고 다만 이제 아주 많이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효과가 좀 붙었을 때 매도하는 게 좀 현명한 투자이기 때문에 예. 그때 그 시기에 매도를 하고 이 시기가 넘어가면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교통의 호재를 받았을 때 한번 매도를 해보는 거를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시기가 네. 언제쯤인가요? 지금 GTX 착공하는 이- 시기가. 지금 착공은 GTX와 7호선이 좀 틀리기 때문에 예. 우리가 앞으로 한 1년 정도만 지켜봐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1년 정도 지켜보고 이 시기에 한 번 더 전화를 조금 번거롭더라도 한 번 더 전화를 주셔서 점검을 예. 받는 게 조금 현명하시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 한 2000년도 정도에서. 20년도 중반쯤. 네네. 네, 시청자 일단은 교통 호재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타이밍을 조금 노려서 한번 팔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전문가님 제가 듣다 보니까 그 정도 시기가 되면은 저희 시청자님이 매수가 회복 정도만 일단은 욕심을 내시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매수가 이상까지도 조금 차익을 볼 수가 있는 정도까지는 가격 반등이 나올까요? 일단은 전세를 주고 있다는 것 자체가 투자 목적으로 한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네. 선을 사가지고 한 5년 거주했거든요. 아, 사셨어요. 예, 예. 그러다 다른 데로 이동하시고 예. 이걸 전세를 주셨는데 가격이 예. 빠지니까. 예. 제가 왜 그렇네요. 2020년도에 매도의 의견을 드렸냐면 네. 아마 2020년도에서 2021년도가 넘어갈 때쯤에는 지금 현재의 서울 시장의 분위기가 그러니까 주택 시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좀 달라질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의 서울 시장으로 못 들어가는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그 외곽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고요. 예. 그때에 한번 매도를 해보는 게 조금 현명한 투자고 네. 사실 이 자금이면 충분히 더 시세 차익이나 수익률 쪽으로 많은 그 어떤 그럴 투자의 것 장점을 같아요. 가지고 올 네. 수 있는 네. 매물들이 많기 때문에 네, 네.
한 번쯤은 매도를 해보는 것도 좀 올바른 투자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시청자님 같습니다. 혹시 지금 거주하고 계신 곳은 어디세요? 지금 저기 노원구 중계동에. 약간 조금 더 서울 쪽으로 가장 네네. 근거리에 있는 쪽이신데, 예, 예. 그쪽에다 오히려 투자를 하면은 더 괜찮을까요? 좀 가격대가 약간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네. 일단은 거주로 보유를 하고 있기 계신 때문에 거고, 네. 물론 이제 노원구가 나쁘다라는 것도 아니고 네. 이제 다만 이제 현재를 보유하고 있고 이제 계란도 한 바구니에 담는 것보다는 분산시켜주는 게 그래요. 높기 때문에 네. 그 투자처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더 궁금하시면 한 번 더 전화를 주시면 제가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너무 앞서가서 질문을 네네네. 드렸던 것 같은데 일단 투자 목적 이거부터 좀 잘 출구 전략 세워가지고요. 꼭 매수가 이상까지 회복되시기를 바랄게요, 시청자님. 예,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집 사놓고 떨어지면은 많이 답답하고 속상하실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근데 기간도 되게 오래되셨고, 맞습니다. 저희 시청자님께서는 공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듣다 보니까. 그래서 이유도 아시고. 일단은 네. 우리가 08년도 서브프라임 이후부터는 거의 회복했다라고 생각하는 네. 부동산도 많지만은 그 반면에 아직까지도 머무르고 있거나 아니면 회복을 하지 못한 부동산도 상대적 굉장히 평가 많아요. 대표적인 지역이 의정부 쪽이잖아요. 그렇죠.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네. 가치가 있는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일부 조정을 받더라도 회복할 그래요. 힘이 있습니다만은 네. 이제 다만 이제 주변에 어떤 경쟁력이 있는 도시들이 들어오게 됐을 때는 회복하는 측면이 좀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살펴봐야 되지 네. 않나라고. 근데 기간 그렇게 길게 주시진 않았기 때문에 기회비용이 많이 아깝지 않은 선에서 나오셔가지고 네네네. 조금 더 메리트 있는 투자처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고 그때 저희가 한 번 더 도와드리죠. 네. 그때 한번 다시 타이밍 그리고 지역까지 저울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분도 기다리고 계시네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점 궁금하세요? 네, 저기 오래전부터 보유한 토지인데 네. 이게 계속 이제 들고 있어야 되는 건지 음.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 땅 주소 집원 불러주세요. 네? 집원 불러주세요. 지금 땅 예. 가지고 계시다고 하셨죠? 예, 네. 토지. 네.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승자님? 네. 네. 대구시 동구 네. 서호동 네. 233번지입니다. 이게 몇 평형 정도나 되는 건가? 대지 평수 얼마나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네. 한 50평 정도? 750평이요. 예. 이거 지금 아까 상속 받으셨다고 하셨죠? 오래 가지고 계셨다고? 네네네. 몇 년이나 들고 계셨어요? 제가 들고 있는 건 얼마 안 되지만 네. 그 위에 할아버지부터 들고 있었던 대대로 땅입니다. 물려받으신 땅이시군요. 네. 예. 요거 특별히 매도 타이밍에 좀 고민하고 계신 이유가 있으세요? 네, 그런 것도 있고 너무 오래된 땅이지만 아하, 네. 이게 네. 자연 녹지로 묶여 있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걸 계속 들고 그냥만 있어야 되는 건지 네, 네. 앞으로 전망이 좀 있는지 네. 그게 좀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네. 네. 와, 이게 지금 거의 3대째 내려온 땅인 것 같거든요. 네, 네. 네. 그런데 이제 자연 녹지로 묶여 있다. 그래서 크게 성과가 여쭤보진 않았습니다. 조금 미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제 3대째 내려오면서는 조금 결단을 내려볼까? 이런 타이밍이신 것 같거든요. 네. 일단은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아까 시청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그린벨트입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해서 이제 개발이 제한되는 토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다만 이제 개발이 제한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투자의 목적으로 한다면 분명 이게 잘못된 길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다만 이제 상속받은 거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예. 그러니까 상속받은 거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좀 맹지로도 알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좋다 안 좋다를 판단하기 전에 그리고 맹지의 어떤 길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그 차후의 수요자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현재 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의 마지막 수요자가 누가 될 건지에 대한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보통 그린벨트 같은 토지는 이제 공시지가나 아니면은 이제 경매 낙찰가율이나 아니면 최근 실거래가,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산정해서 보상을 해주는데,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그린벨트가 풀릴 가능성보다는 차라리 보상을 해서 보상금이 받는 것이 오히려 조금 더 원활하게
가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 그게 보상을 들어갈 만한 그런 네. 계획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요. 지금은 없습니다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면 네. 지금 일단 동대구역 같은 경우도 그 호재가 나타나고 있고 그 위로는 또 신서혁신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여기 지금 그 반야월 쪽 역이나 아니면 그 신기역 쪽에 거의 건축물들이나 아파트들이 굉장히 노후가 많이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노후도가 굉장히 심각한데 예.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면 재건축이나 아니면 재개발은 그렇게 원활하게 들어가고는 있지 않습니다. 그게 왜냐면 네. 건설사들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여기를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해서 개발하는 게 빠를지 아니면 지금 현재 그 물론 그린벨트긴 합니다만은 어떤 역의 접근성도 있고 수용하기 쉬운 그린벨트를 개발하는 게 빠를지를 좀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 굳이 재개발 재건축을 들어가지 않고 수용할 땅이 남아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수용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좀 매도를 하기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윤곽이 나올 때까지 한 2년에서 3년 정도는 보유를 해보시고 매도를 한 번 더 판단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경제적 어떤 여력이 지금 당장 급하신 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저는 비록 그린벨트지만 그리고 맹지지만 굳이 길을 낼 필요도 없이 그냥 현재의 어떤 형상 상태로 보유를 한 2에서 3년 정도로 하시는 게 조금 더 그래도 현명한 투자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보유하는 거는 네. 뭐 어차피 하는 건데 네네. 여태까지 그랬듯이 계속 보유만 해야 되는 땅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러니까 그게- 지금 그 굉장히 오랜 시간 보유하고 계셨잖아요. 네. 굉장히 오랜 시간 보유하고 계셨는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유하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네. 이제 아무래도 위에 분들이 보유하고 계셨을 때는 그래도 여기에 있는 지역들이 노후되지는 않은 지역들이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재개발의 재건축이나 이런 얘기들도 나오지도 않고 추가적으로 어떤 도시들을 넓혀간다는 얘기들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토지의 효율성 자체가 그때는 굳이 뛸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시장은 그때 그 시기와는 좀 틀립니다.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에 의한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주변에 어떤 도시의 확장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수용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린벨트인데도 그린벨트가 90% 수용해서 개발합니다. 네. 그러니까 국가에서 거의 90% 수용해서 개발하기 때문에 그 시점이 어느 정도 왔고 수용당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네. 그 기간을 한 2년에서 3년 정도 보고 선택을 하는 것도 충분히 늦지 않은 시장이기 때문에 네. 급하게 매도하는 것보다는 그 기간을 좀 보고 이제 판단하는 게 조금 더 올바른 투자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소장님 뭐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급하게 자금을 융통해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은 아니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네, 그러면은 지금 일단은 토지 보상금을 받으실 수 있는 충분한 기세가 있는 땅이라고 진단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조금 더 믿어보시고 진득하게 한번 보유해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정리 좀 네. 도와드릴게요.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대대로 물려받은 땅인데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보상금을 네네. 받게 된다면. 맞습니다. 조금 더 자신감이 생기셨을 것 같아요. 언제까지 보유해야 돼요? 이런 질문을 마지막으로 주셨는데. 지금 네. 제가 알기로는 공시지가 자체나 실거래가도 물론 이제 많은 거래량은 아니지만 네. 그렇게 나쁘지는 않고 이제 반야월역 위쪽으로 가게 됐을 때는 건축물이 이제 도시가 형성돼 있습니다만은 네. 이 지역 자체에서 유일하게 역을 끼고 있고 토지가 남아 있는 곳이 역 사이에 있고 재건축 네네. 재개발도 예정된 지역 양옆에 그렇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유일하게 비어있는 토지가 여기이기 때문에 아. 수용의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네. 보고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한 2년에서 3년 정도는 보유해도 나쁘진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빨리 조금 타이밍이 왔으면 워낙에 오래 보유하신 것 같아서 약간 지치지 않는 선에서 그 타이밍 꼭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문자 보내주신 거 많아서 조금 저희 점검 도와드릴게요. 사연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또 평택에서 연락 주셨는데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이네요. 네, 본정리 116-4번지입니다. 대지 평수가 넓으세요. 네, 1000평, 7년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데 향후 전망 그리고 계속 보유를 해야 되는지가 궁금합니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건 투자 관점에서 아마 잡으신 게 아닐까?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많이 뛰었을 것 같은데요? 그 동안에 아닌가요? 전문가님? 제가 얼마에 매수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네, 어느 7년 정도, 전이라고 하니까. 예, 비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분명히 확실한 거는 호가나 매매가 자체는 굉장히 좀 많이 올라주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절대 있고요. 빠질 수 있는 땅은 아닌 것 같아요. 네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일단 이제 문의 주신 시청자님께서 여기 땅을 보유하게 된 이유가 일단은 미군 부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그 위쪽으로는 거의 미군 부대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미군 부대들에 의한 여파로 주변 토지들이 어느 정도 좀 오른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데 사실 그 시청자님이 처음 그 보유하고 난 이후에는 어떤 그 분간이 좀 안 갔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군 부대 같은 경우는 사실 그 가장 수혜받는 지역이 그 게이트 앞이기 때문에 그때 그 시기에는 어떤 메인 게이트나 그리고 활성화되는 게이트 자체가 어디로 개통될 건지에 대한 약간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는 조금 거리상으로 거리가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그 도드 게이트라고 해서 그 왼쪽 편에 거의 그 메인 게이트로 작용하는 24시간 오픈 게이트가 개통되기 때문에 여기서 개통되는 어떤 그 미군 부대들의 인구들을 받아들이는 게 지금 시청자님이 바로 가지고 계신 토지 바로 옆쪽으로 이미 그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구간 같은 경우는 주거개발진흥지구로 이미 다 잡혀 있고요. 그 위쪽으로 보게 돼도 주거개발진흥지구로 이미 다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있어서 이 주변 토지들이 지금 최근 2, 3년 사이에 어떤 호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충분히 지금 그 간접적인 효과는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어떤 지도로 보시면 이렇게 점선, 그러니까 계획선이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지지부진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도로가 이미 거의 다 완공이 됐고 이 도로의 끝 지점에 있는 게 그 평택호 쪽으로 가면 황해경제 자유구역이라고 있는데 이게 어떤 외국인들이 투자되거나 지금 현재 미군 부대들이 나왔을 때의 그 외국인들끼리의 교류 역할을 하는 다리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도로가 개통되는 어떤 그 호재와 그리고 보유하신 토지 위쪽으로의 메인적으로 어떤 그 활동될 수 있는 게이트 그리고 부수적으로 활동될 수 있는 게이트도 한두 개 정도는 더 있기 때문에 이게 고스란히 지금 현재의 어떤 그 가지고 계신 토지에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고 매매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7년간 보유하셨다라고 하셨지만 지금부터 보유 기간에는 상관없이 그냥 좀 행복하게 그냥 걱정 없이 보유하고 계시면 되시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투자의 방향을 읽고 투자하신 저희 시청자님이신 것 네네. 같아서 굉장히 또 부자가 되실 수 있는 감이 저희가 오네요. 네, 긍정적인 초긍정적인 진단인 것 같아요. 네, 기분 좋으실 것 같다는 저희 생각이 듭니다. 다음도 문자 상담 또 기다리고 있어서 한번 볼게요. 저희가 지난주에 평택을 받으려서 평택에서 연락 많이 주신 것 같은데 이번에도 평택 문의입니다. 평택시 오성면 안활이고요. 530-10번지 전망 궁금합니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와, 평택 이렇게 또 많이들 오늘 궁금해하신데 저희가 세 분 만나보네요. 평택에 저희가 지난주에 평택에 대한 맞아요. 얘기를 생각해보니까 좀 그래요. 나눠봤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아마 그래서 문의를 좀 많이 주시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지역은 아마 그 많은 투자자들이 모르고 계신 지역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 그러니까 평택시장이 굉장히 각광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네. 어느 정도 조금 저평가가 돼 있었던 시장이기 때문에 예. 그런데 저평가가 돼 있었던 지역 중에 가장 그 투자 비율이 많이 나오는 지역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제 좀 반복된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방금 그 이전에 시청자님이 문의 주신 토지가 그 바로 밑에 미군 부대가 자리 잡고 있었고요. 근데 그 미군 부대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전 시청자님께서 가지고 계신 토지도 분명히 수혜는 받습니다만은 이 미군 부대가 가장 어떤 그 이제 차후에 유입될 위치도 그 바로 위쪽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위로 가면 거의 평택의 메인적인 호재인 어떤 삼성전자와 고덕신도시도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어떤 그 수혜를 같이 볼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고 사실 그
여기 안에 내부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어떤 도로가 개통된다든지 아니면 역이 개통된다든지 지금 현재의 논밭으로 일어날 수 없는 현상들이 이미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거의 확답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땅의 위치를 떠나서 이 지역 자체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그 삼성전자 고덕 신도시에서 바로 나오는 도로나 아니면 지금 현재 아마 시청자님 아실 겁니다. 여기 공사를 하고 있는 구간에 어떤 그 철도 공사라든지, 그러니까 이미 그 호재를 입을 수밖에 없는 공사나 시각적으로 윤곽띄는 행위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제가 봤을 때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유의 기간 없이 계속해서 활용을 하시든지 아니면 땅의 형태로 놔두시다가 어떤 시세 차익을 좀 많이 보고 그때 그 시기에 가서 한 번 더 매도 여부를 결정하는 게 조금 더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건축물 같은 것도 조금 올리셔도 되나요? 건축물은 좀 차후의 문제라서 아하. 아직까지는 조금 네. 빠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다만 그 시세 차익으로 좀 많이 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평가 이 가치주 네. 투자네요. 정말 저희 소장님께서는 저희가 이렇게 좀 초조해서 문의를 주시는 케이스도 있지만 저 정말 잘 산 거 맞죠? 네, 이런 확답을 조금 받으시려고 또 문의를 주신 케이스도 네. 있을 것 같은데 후자 쪽이 아니실까? 네, 맞습니다. 조금 더 자신감을 지금 더 가지고 평택 네. 같은 경우는 와. 다른 토지는 많이 올랐는데 네. 왜 내가 가진 토지는 안 올랐을까라고 상대 생각하시는 비교를 또 하게 분들도 된 대표적인 네네. 지역이 평택이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저평가된 지역들이 오히려 미리 앞서서 고평가된 지역들보다 네. 그걸 역전해버릴 토지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하, 지난주 저한테 힌트 주셨어요. 아직 많이 남아있다고 투자 기회. 네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살펴본 이후에 매도를 조금 결정하는 게 네. 조금 더 현명한 방법이다라고 보고 네, 있습니다. 아직도 기회 토지가 많은 평택, 그리고 지금 비싼 데보다 역전될 만한 저평가 토지도 네네. 많이 남아있다라는 힌트를 드렸는데 어떻게 찾는지는 지난 방송 조금 돌려보시면 또 힌트가 나갔으니까요. 네,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도 한번 문자 봐드릴까요? 네, 경기도 시흥시에서 저희 연락 주신 시청자님이 계신데요. 광석동입니다. 271-3번지 시흥 시청역 동원 로얄 두크. 네, 이분도 전망이 좀 궁금하시다고 연락을 주셨는데 최근에 좀 시세가 불안하다 보니까 다들 이런 전망 문의를 좀 많이 주시네요. 시흥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여기 같은 네. 경우는 오늘은 좀 이상하게 굉장히 전망이 좋은 아, 다 부동산들이 잘 사신 많이 거예요? 네. 네네 맞습니다. 네.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 이제 조금 아쉬운 게 지금 시청자님이 가지고 계신 게 그 아파트긴 합니다만은 거의 그 단지수가 조금 작은 아파트죠.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좀 수혜를 받을 게 어떤 게 있냐면 지금 최근에 교통 호재 중에 또 그 좀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인 그 월판선, 그러니까 월곡과 판교 간에 그 철도 호재가 있는데 그게 시흥 시청역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이걸 반대로 생각해 봤을 때 이 호재로 인해서 어떤 그래도 들어갈 만한,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이 들어갈 만한 주택의 지역을 찾는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이 지역이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이미 소사 원시선이 개통돼 있기는 합니다만은 지금 현재 그 위쪽으로 소사 대곡선까지 같이 개통을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에는 꾸준히 좀 호재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소사 원시선 같은 경우도 대곡으로 가긴 합니다만은 그 어떤 또 하나, 그러니까 신안산선 같은 경우는 이게 개통되게 되면서 광명이랑도 연결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광명 같은 경우도 그 테크노밸리라고 해서 그런 일자리나 업무타운에 의해서 들어오는 수요자들이 사실 그 광명 같은 경우도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졌기 때문에 거기 광명에 들어가지 못하는 수요자들 같은 경우는 사실 교통이 가장 편리한 여기 지역으로 좀 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다만 이제 현재는 어떤 공급 물량이나 아니면 입주 물량이 좀 많이 좀 쌓여져 있기 때문에 이 공급과 입주 물량의 시기가 한 번 더 지나고 도시 자체가 자리 잡기 시작하면 이 세 가지 호재를 동시에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단지수가 조금 작은 게 아쉽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저는 보유의 편에 조금 손을 들어드리겠습니다. 네.
역시나 네, 당장 매도 타이밍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기간은 조금 여유 있게 볼까요? 어느 정도나? 기간은 제가 봤을 때는 한 네. 3년에서 5년 정도 보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그때 그 시기에도 아마 매도 타이밍을 잡아볼 수는 있긴 합니다만은 네. 아마 그때 그 시기가 와도 다시 상승될 수 있는 힘은 남아있기 때문에 아, 예. 그때 한 번 더 점검을 받아보는 게 좋으시지 그러네요. 않을까. 네, 저 손에 네. 혹시 이주 계획 있으시더라도 안 팔고, 네, 그냥 계속 두시고, 네, 혹시 이주 계획 잡아보셔도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마지막 분 될 것 같은데 문자 하나 더 받아볼게요. 저희 네, 성동구 숭인로 2길 61번지입니다. 기름동 동부 센트레빌 아파트 거주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거 저희 조금 짧게 도와드릴게요. 전망 문의 주셨어요? 네네네. 네. 지금 일단 그 기름동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전에 알고 있던 기름동과는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그 지금 현재 그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게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중형 평수나 소형 평수 같은 경우는 일부 최근 와서 조금 주춤하는 편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 평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조금 보합세를 유지하는 편이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 물론 이제 베드타운으로 새로 이제 탈바꿈 하긴 합니다만은 이제 4호선을 타고 갔을 때는 업무지구랑도 좀 접근성이 있고 그리고 또 한 번의 주거의 어떤 탈바꿈을 하게 됐을 때는 수요자들도 분명히 들어올 수가 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가지고 계신 게 대형 평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걱정을 하고 계신데 지금 그 밑으로 기름 1구역의 재정비 구간이나 아니면 그 옆쪽으로 거리가 좀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 이제 분양을 하거나 입주를 앞둔 효성이나 여러 아파트들이 대형 평수의 어떤 비율 자체가 거의 1%에서 3%대입니다. 그러니까 3%가 이상이 넘어간 아파트가 없고 심지어는 이제 대형이 아예 없는 아파트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즉 공급이 늘어나게 돼도 수요는 없다라고 해도 이제 대형에 대한 공급 자체가 없기 때문에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대형에 대한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유하고 계신 게 아무 걱정 없이 그냥 보유하셔도 충분히 앞으로는 좀 호가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거의 오늘 올백이네요. 그렇죠? 저희가 부정적으로 진단드린 시청자님들 거의 없으신 것 같아요. 네, 네네. 기분 좋게 이렇게 저희 상담 오늘 마무리 짓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부동산 편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또 보내시고요. 저희는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